항상 그랬듯이 오늘도 잡담 좀 하다가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쉬는 날이어서 술 한잔 하면서 글을 쓰고 있어요. 이강주라고 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시대 3대 명주 중에 하나인데 약간 계피 맛이 나고 좀 달짝지근하면서 소주 같은 술인데 사실 처음에는 맛이 없었어요. 약간 음, 명주라는 이름값이 이 술에 붙여줘도 되는 술인가? 좀 너무 별로다 싶었는데, 뭐 지금도 엄청 맛있다기보다는 그냥 먹다 보니까 또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실만 하다? 뭐 이 정도인 것 같고, 명주인 거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출근 전날에 이제 제가 술을 마시면 다음날에 보통 영향이 많이 가는 편이라서 쉬는 날 저녁에 주로 혼자 술을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퇴근 후에 낙인 하루 한 개의 아기포를 먹는 게 이제 저만의 퇴근 낙인데 이번 주에는 또 유독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술도 좀 더 먹고 아기포도 더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일적으로는 직원이랑 알바 뭐 관계적으로 힘든 건 없었고 좋게 좋게 잘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관리자분들이 조금 이번 주에는 많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게 측면에서 관리 측면에서 신경 쓸 게 좀 많았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약간 뭐가 끼었나 뭐가 잘못됐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진상 손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상 손님이 하루에 막 세네 명씩, 그러니까 세네 팀씩 막 보니까 에너지가 너무 빨리더라고요. 그 진상썰 두 개 정도만 풀자면 그런 분이 있었어요. 현금으로 계산을 하겠대요. 알겠다고 했죠. 근데 자꾸 막 뜸을 들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카드로 하겠대요. 그래서 예 카드로 하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카드 별론데 현금으로 하겠대요. 알겠다고 했어요. 현금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현금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또 카드로 바꿨어요. 이거를 아, 진짜 네 번을 하는데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 더 있었는데 아들이랑 엄마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왔는데 이제 엄마가 아들한테 다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이걸로 하는 게 그러니까 아들한테 그냥 고르라고 했어요. 근데 아들이 골랐어요. 근데 옆에서 엄마가 이거 별론데 그거 별로지 않니? 그 왜 고른 거니? 그래서 엄마가 골랐어요. 그랬더니 또 아들 보고 고르래요. 그래서 또 아들이 골랐어요. 그랬더니 또 엄마가 옆에서 자꾸 그거 별론데. 그러니까 이제 아들도 이제 짜증이 나는지 약간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표정은 저희도 안 좋아지죠. 아니 이게 진짜 그런 부모 엄마 밑에서 아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고르래요. 그래서 아들이 다 골랐더니 다시 엄마가 다 바꿨어요. 그냥 결국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가 고르면 되는데 아들한테 고르라고 해놓고 본인이 결국에 다 바꾸더라고요. 아니, 그럴 바에는 도대체가 왜 아들한테 고르라고 한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부모라는 인간이 진짜 깝깝하더라고요. 한 10분을,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10분을 그 짓을 하더라고요. 10분에서 15분은 걸렸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고민도 고민인데 고른 거를 다시 엄마가 골랐다가 아들 보고 고르래요 또. 아니 골랐어요. 아들이 골랐는데 엄마가 바꿨다가 다시 아들 보고 골라라 그랬다가 엄마가 바꿨다가 이 짓을 10분에서 15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당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게 사람인가?
아니 도대체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아들이 불쌍하기도 하면서 모르겠어요. 그냥 좀 그런 사람들이 조금 많았어요, 이번에. 그래갖고 이번 주에 조금 지치게 되더라고요. 네, 진짜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이제 제 일적인 얘기 잡담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니까 자기계발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면 뭐 길게 할 말은 없어요. 그냥 자기계발서 뜻부터 알아보면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기의 재능 같은 것을 일깨워주는 것, 이게 이제 사전적인 정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쉽게 이야기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행위가 자기 개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한때는 이제 자기 개발서를 좀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는데 그냥 그거를 이제 저를 개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저는 그 책을 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썼고 그리고 뭐 그냥 의도가 좀 궁금했어요. 의도가 궁금하고 그 책을 쓴 사람이 궁금하고 그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 책을 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읽었고 뭐 때문에 좋은 책이라고 하는가 이런 게 궁금해서 좀 많이 읽었었는데 어, 어느 순간부터 읽으면서 느낀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 책을 읽어서 내가 얻을 게 없고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왜냐면은 어, 제가 제목에도 써놨듯이 성공한 사람들의 SNS랑 다를 게 없어요. 근데 SNS에 올리지 못한 것 또는 SNS에 올릴 거를 또는 올린 것을 그냥 책으로 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SNS를 저희가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한들 자기 개발에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성공한 어떤 사람이 자기 개발서를 썼어요. 근데 이걸 이제 SNS에 비교를 할게요. 그러니까 SNS에 뭐 예를 들면은 뭐 뉴욕에 엄청 비싼 호텔에서 하룻밤 묵는 거를 뭐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거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쩌라고 해요. 아니면 뭐 부럽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내 자기 개발에 어떠한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한 거를 보여주고 그 사람이 성공한 걸 본다고 한들 나의 자기 개발에 있어서 어떠한 도움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정답이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 거만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운동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운동만이 전부고 운동만이 이제 성공하는 길인 거를 알고 있겠죠. 근데 어, 그 운동선수도 결국에는 어디에 소속이 되고 그 소속된 곳에서 이제 돈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그 소속 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뭐 예를 들면 축구라고 했을 때 그냥 공 차는 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네를 운영을 하고 너네를 자르고 너네를 굴릴 수 있는 사람인데 너네는 그냥 공밖에 못 차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운영하는 구단주조차도 어딘가에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후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후원해서 너희가 우리가 만약에 너네 후원 끊으면 너네가 뭐 운영할 수 있겠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도 없는 거예요, 사실. 끝도 없게 가면 갈수록 사실 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또 대통령이 최고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나라를 어쨌든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권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대통령만한 게 없죠. 그리고 뭐 부자라고 쳤을 때 부자는 결국에 잊혀져요.
잊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다른 영상에도 올렸지만 명예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의 이름은 계속 기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부자라고 떠올렸을 때는 떠오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현재 기준이지 10년, 20년 뒤에는 그 부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기준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겠냐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겠냐고요. 뭐 예를 들어서 태정태세 문단세라고 있죠. 임금. 지금으로 따지면 뭐 대통령 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게 이름이 바뀌겠냐고요. 몇십 년, 몇 백 년, 몇 천 년이 지나도 한국이 있으면 한국이 존재를 하는 이상 그건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명예가 중요한 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자기계발서를 보면 굉장히 황당한 게 많고 따라할 수도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모아라. 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출근 전에 운동을 해라. 뭐 근데 이런 거는 대부분 따라할 수가 없거나 글쓴이한테는 쉬웠던 일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후 월급이 200인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1억을 모으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4년 2개월이에요. 근데 그 4년 2개월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가 1억인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 모을 수가 있는 돈일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4년 2개월 동안 한 푼도 안 썼을 때가 1억인데, 물론 뭐 은행 이자 뭐 3%씩 붙으면 4년보다야 짧아지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핸드폰비, 뭐 보험비, 뭐 세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취를 하시고 있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 집에 산다고 해도 최소한 들어가는 생계비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뭐 교통비도 있고 휴대폰비, 보험비, 이것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 뭐 20만 원까지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다음으로 넘어가면 출근 전에 운동을 해라. 뭐 이거는 가능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이 대단한 거지 운동을 못 하는 사람이 의지력이 없고 한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6 to 6라고 하죠.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직장인을 6 to 6라는 말을 하는데, 그걸 예로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운동을 1시간을 한다고 쳤을 때 집에서 헬스장까지 가는 시간이 있고, 또 땀에 젖은 채로 직장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샤워를 하고 직장을 가야겠죠. 뭐 그런 것까지 계산을 했을 때 1시간 30분 정도는 잡아도 되겠죠. 근데 이건 또 사실상 1시간 반도 저는 짧다고 생각해요. 더 잡아도 되는데 이제 최소 뭐 정말 뭐 일어나자마자 바로 눈 뜨고 뭐 헬스장을 갔어요. 그래서 1시간 반으로 잡았을 때, 그리고 뭐 아침도 뭐 먹어야겠죠. 근데 아침도 안 먹어요. 그랬을 때 7시 30분에 일어났을 때 헬스장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6시에 퇴근을 하고 집에까지 오는 시간을 7시로 잡았을 때 하루에 11시간 30분 동안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7시에 집에 와서 또 씻고 밥 먹고 잠깐 쉬면 8시예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하루에 최소 7시간 정도는 자야 되고, 다음날 컨디션에 이제 영향을 안 주고 좀 좋은 상태로 만들려면 정상 수면 시간을 이제 8시간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8시간을 적정 수면으로 봤을 때 11시에는 자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하루에 온전한 4시간이 3시간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거는 주 5일 직장인 기준이고 주 6일 직장인 기준으로 잡으면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음, 운동이라는 게 퇴근하고 운동하는 거랑 출근 전에 운동하는 거랑 그 느껴지는 체감적인 피로도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일을 가면, 그러니까 일을 2번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일을 하고 헬스장을 가면은 사실상 안 가도 그만인 거고,
가서 운동을 좀 깨작거려도 되잖아요. 사실 좀 피곤할 때는 대충 운동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운동을 하고 직장을 가게 되면 직장에서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헬스장에서 집중을 하고 나서 이제 몸이 피로한 상태에서 회사에서까지도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회사 가기 전에, 출근 전에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거는. 왜냐면 제가 한번 해봤는데 할 게 못 되더라고요. 진짜 할 게 못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주 6일 직장인 생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3교대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근무 시간이 12시간이에요. 12시간. 근데 거기에다가 헬스장을 간다? 그러면 일상이 직장, 헬스장, 잠, 이게 하루 일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람 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으며 이게 과연 자기 개발이라고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집, 헬스장, 잠, 이게 자기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 개발이라는 거는 물론 이게 사람마다, 직업마다, 상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결국에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못하면 성공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가 저는 웃기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제일 좋은 땅 어딘지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땅값 제일 많이 오를 땅이 어디일까요? 강남이에요. 강남에 건물 사면은 돈을 벌어요. 근데 못 사요. 왜? 돈이 없으니까. 강남 땅 사면은 오를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못 산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그냥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비트코인 열풍 불 때도 이제 왜 안 사냐, 뭐 바보다, 돈 복사가 된다, 뭐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리스크를 질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면은 리스크를 지면은 인생이 걸려요.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투자하는 거랑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투자하는 게 그 리스크의 무게가 같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 돈을 버는 거고, 리스크를 지는 거는 리스크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를 질 수 없는 사람이 리스크를 졌다가 어떻게 됐어요? 비투라고 하고 막 자살하고 막 난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리스크를 지면 무너져요. 물론 리스크를 져서 이제 작은 확률에 의지해가지고 도박하듯이 해갖고 성공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성공이라는 것도 조금 더 나아진 삶 정도인 거지, 인생이 확 변하지 않는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코인으로 10배를 벌었다고 쳐요. 근데 1,000만 원 투자를 했어요. 1,000만 원에 10배면 얼마예요? 1억이죠. 근데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냥 1억을 투자해 버리는 거예요. 뭐 10억을 투자하든가. 그러면은 1억이 10배면 10억이고 10억이 10배면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자기 재산의 몇 프로를 투자를 하고 리스크를 져도 그 사람들이 버는 것과 잃는 거에 대한 그 리스크의 무게가, 그리고 그 얻을 수 있는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심취되어 있는 그런 가짜는 조언으로 도배되어 있는 그런 책과 글을 읽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강남에서 태어난 사람이 흙바닥에서 태어난 사람한테 노력이 부족하다, 열심히 안 살았다, 게으르다, 대충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역겹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이제 여러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동네에는 계셔요. 이제 동네에 한 분씩 이제 폐지 박스 줍고 뭐 캔 줍고 이러시는 분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대충 살고 열심히 안 살아서 그렇게 살고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존재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은 결국에 자기만 할 수 있고, 그게 정답이든 아니든 그냥 살다 보면 생존을 했다면, 실존하고 있다면 그냥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기준도 결국에는 본인이 현재의 삶을 만족한다면 그게 성공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자기계발서를 안 읽어요. 그냥 자기계발서 읽을 바에는 만화책 한 권 더 읽고 그냥 몇 번 더 웃는 게 더 좋아요.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유튜브 설명창에 이제 네이버 폼 링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이나 고민 상담을 올려주시면 성심성의껏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하고 있고 요즘 구독자가 많이 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